저는 이수진이에요. 올해 38살, 결혼한 지 8년 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 준호는 건설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바쁘긴 해도 가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죠. 저희 아들 민준이도 아빠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제겐 미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20년을 함께한 절친이죠.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미영이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와서 함께 저녁 먹고 저희 민준이도 이모라고 부르며 따를 정도였죠. 언니, 점심 먹었어 하면서 불쑥 찾아와서는 미영이 민준이와 놀아주는 소파에서 수다 떠는 친구였어요. 정말 가족 같았어요. 아니, 가족보다 더 편한 사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도 미영이가 저녁 먹으러 왔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민준아, 이모가 고기 잘라줄게. 미영이가 저희 아이를 친조카처럼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미영이가 민준이에게 반찬을 올려주고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남편도 미영이를 친여동생처럼 대해줬어요. 회사 일 힘드시죠? 하면서 챙겨주고. 그때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제 남편은 다정하고 제 친구는 따뜻하고 우리 가족은 완벽했거든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완전히 믿어본 적 있으세요? 의심 한 점 없이 그 사람이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그랬어요. 제 남편과 제 절친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영이가 언니, 나 정말 고마워. 가족이 없어서 외로웠는데 언니네. 덕분에 살만 나라고 할 때마다 저도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때로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사실 아주 작은 신호들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무시했던 것들이요. 남편이 미영 씨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 하고 자꾸 미영이 얘기를 꺼낸다든지 미영이가 언니 남편 진짜 든든하다. 이런 남자 또 없을 거야 하면서 남편을 유독 많이 칭찬한다든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미영이가 저희 집에 올 때 남편 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퇴근길에 태워다 줬다는 남편 말에 저는 오히려 고마워했죠.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이상한 일들은 정말 사소하게 시작됐어요. 어느 날 미영이가 집에 오는데 남편 차를 타고 온 거예요. 현관 앞 준호의 차에서 내리는 미영. 미영아, 오빠 차 타고 왔네? 했더니, 응, 언니, 오빠가 퇴근길에 태워다 줬어. 고마워, 여보. 고생했어.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남편이 제 친구를 챙겨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어느 순간 미영이가 올 때마다 남편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회사 근처에서 만났다. 지하철 고장났다고 해서.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미영이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예요. 미영 씨 요즘 회사에서 힘들다더라. 미영 씨가 승진 시험 준비한다고 하던데 미영 씨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 처음엔 우리 남편이 내 친구까지 챙겨주는구나 했는데 너무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미영이 근황을 알려주고. 이상하잖아요? 보통 그러나요? 어떤 날은 이런 식이었어요. 미영 씨 오늘 회식 있다고 하더라. 늦을 것 같다고. 미영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마이너스아. 차에서 얘기하다가 그때부터 뭔가 찜찜. 미영이도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남편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언니 남편 진짜 좋다. 이런 남자 또 어디 있어? 오빠가 어제 조언해줬는데 정말 도움됐어. 언니가 부러워. 무슨 조언? 회사 일 관련해서. 오빠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미영이가 저보다 우리 남편 스케줄을 더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오빠 오늘 야근이지? 힘들겠다. 야근인지 나도 몰랐는데. 아, 어제 얘기하던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상하죠? 제가 모르는 남편 일정을 미영이가 아는 게. 그때부터 제 안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 남편과 미영이가 함께 웃고 있으면 왜 그렇게 거슬리는지. 미영이가 언니는 정말 좋은 남편 만났다고 할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씩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냥 친구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가슴 한구석에서 계속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해, 수진아. 뭔가 이상해.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직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왔어요.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건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정말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남편이 골프 간다고 나가고 민준이는 할머니 댁에 보냈어요. 혼자 집에 있으니까 남편 차나 좀 청소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평소에는 차 청소 같은 거 안 해요. 남편이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청소하다 보니까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풀 이런 경고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를 빼서 집에서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 꽂고 폴더를 열었어요. 날짜별로 영상이 쭉 있더라고요. 무심코 가장 최근 영상을 클릭했는데 조수석에 앉은 미영의 모습. 미영이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날 태워다 준 거구나 했는데 계속 보다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이 아니라 계속. 정말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다른 날짜 영상들도 확인해 봤거든요. 4월 15일, 4월 8일, 3월 25일.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모두 미영이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모습. 몇 달 동안이었어요. 몇 달 동안 제가 모르게 계속. 그리고 음성도 들렸어요.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오빠. 그 목소리. 제가 아는 미영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게 하는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꿈인지 현실인지,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계속 의심했어요. 새벽 3시에 다시 일어나서 영상을 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 하지만 틀리지 않았어요. 제 눈이 정상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두 사람이 제 등 뒤에서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한테도 미영이한테도 아무 말 못하고 남편이 여보, 괜찮아? 안색이 안 좋네 하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 살림은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속이고 있는 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와 똑같이 언니 하고 달려와서 안기고 미영이가 수진을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짜로 보였어요. 연기하는 것처럼 깊은 한숨만 나왔어요. 제가 미쳐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둘이 저를 속이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블랙박스 영상을 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확신하고 싶었어요. 제가 본 게 진짜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서 과대 해석한 건지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도 생기고 그래서 일부러 미영이를 집에 불렀어요. 미영아, 오늘 시간 있으면 저녁 먹으러 와 하고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정말 아무것도 아니길 제가 착각한 거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미영이가 왔어요. 평소와 똑같이 밝게 언니 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미영이가 오늘 어떻게 왔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 오빠가 태워다 줬어 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한테 어떻게 만났어? 했더니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먹으면서 계속 지켜봤어요. 둘 사이에 뭔가 있는지. 그런데 정말 묘했어요. 말은 평범하게 하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미영이가 오빠 고기 더 드세요 할 때, 남편이 미영 씨도 많이 드세요 할 때, 그 톤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젓는다. 그날 밤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뒤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카톡부터 봤어요. 미영이랑 대화 내역을. 그런데 이상한 게 최근 대화가 거의 없더라고요. 분명히 요즘 남편이 미영이 얘기를 자주 했는데 카톡에는 며칠 전 수고하세요. 이런 인사말만. 삭제한 티가 나더라고요. 대화 흐름이 부자연스럽게 끊어져 있고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삭제되지 않은 메시지 조각들. 미영 조심해. 얘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준호 알겠어. 당분간 조심하자. 미영 오늘 너무 좋았어. 내일도 조심해라니. 얘가 눈치챘다라니.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그 얘가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통화 기록도 봤어요. 제가 마트 간 사이, 민준이 학교 간 사이, 미영이랑 통화한 기록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카드 내역도 몰래 확인했어요. 제가 모르는 커피숍 결제가 여러 번 있었고 2인분씩 주문한 거예요. 날짜를 맞춰보니까 미영이가 회사 근처에서 만났다던 그날들이랑 똑같았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바랐어요. 그냥 친구로서 만난 거라고. 제가 너무 의심하는 거라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이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확인해야 했어요.
이제는 정말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블랙박스 영상을 USB에 저장해뒀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절대 발뺌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민준이 재우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중요한 얘기 좀 할까? 하고요. 전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TV 보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 하면서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어요. 미영이랑 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직접 물어봤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소리야? 하더라고요. 그 당황하는 모습이 더 의심스러웠어요. 전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그래서 준비해뒀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노트북 화면을 남편 앞에 딱 내밀면서 이거 설명해봐 하고요. 남편 얼굴이 정말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건 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 목소리가 격해졌어요. 그때서야 그냥 위로해 준 거야. 미영 씨가 힘들어해서 손만 잡았을 뿐이야 하고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전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손만 잡았을 뿐이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배신 아닌가요? 남편이 계속 변명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친구로서 위로해 준 거야 하면서요. 전 목소리가 차가워지며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매번 몰래 하고 따졌더니 너한테 말하면 오해할까봐 하더라고요. 전어탈하게 웃으며 화가 치밀어 올라 말했어요. 오해할까봐요? 자기 부인한테 말 못할 일을 왜 했는데요? 카톡도 왜 지웠어? 통화 기록은 왜 이렇게 많아? 하고 계속 추궁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왜 이래? 내 폰까지 뒤지고 나를 그렇게 못 믿어?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그 다음 날 미영이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미영아, 잠깐 만날 수 있어? 하고요. 전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카페에서 만나서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미영아, 너 솔직히 말해. 우리 남편이랑 뭐 있지? 그런데 미영이가 정말 뻔뻔하게 언니, 뭔 소리야? 내가 언니 가정 뺏을 것 같아? 하는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 얘기했더니, 그거 그냥 힘들어서 위로받은 거야. 언니가 오해하는 거 아니야? 하더라고요. 전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뛰어 온몸에 경련이. 20년 친구가, 20년을 함께한 친구가 제 면전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흘렸어요. 그때 미영이 눈빛을 봤는데 예전 같지 않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닦으며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미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했더니 그래, 다행이다. 미영 씨도 오해라고 하니까 하더라고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걸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진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저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이제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어요. 그날 밤부터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하고는 며칠째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했어요. 밥 먹어 응 민준이 학교 보내야 해 알겠어.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어요. 집 안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했는지 제일 마음 아팠던 건 민준이었어요. 애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엄마, 왜 아빠랑 안 얘기해? 엄마 아프지 않았나? 계속 물어보고 그때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아 하고 억지로 웃었는데
아이 앞에서 연기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회사 일이 많다 하면서요. 근데 정말 회사 일인지 이제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 절망적인 목소리로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어머니, 준호가 다른 여자랑 하고 말을 꺼냈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높아지며 에이, 며느리야. 남자가 다 그런 거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바람 피울 사람 아니야. 분명히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시면서 저보고 괜히 바람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증거를 보여드려도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예민하다고만 하시고 심지어는 가정을 지키는 게 여자 몫이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이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구나 싶었어요. 시댁이 그러니까 친정 엄마한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정에 갔거든요. 엄마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블랙박스 영상도 보여드리고 카톡 내용도 다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야지. 이혼하면 누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격해지며 요즘 남자들 다 그런 거야. 밖에서 바람 안 피우면 다행이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혼자 살기 쉽겠어? 하시면서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제 편이어야 할 사람들이 모두 가해자 편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 다크서클이 더 짙어진 나의 모습.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가정을 유지하려는 걸까?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미영이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언니,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사이가 이래도 돼? 하면서요. 그래서 네가 먼저 배신해 놓고 나보고 왜 이러냐고 했더니 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친구로서 위로받은 건데 계속 그 말만 하더라고요. 아무도, 정말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남편도 친구도 시댁도 친정도 모두가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면서 참고 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어요. 더 이상은, 정말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었거든요. 전 단호하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흥신소를 고용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이게 정상적인 부부 사이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를 예민하다고 하고 둘 다 끝까지 발뺌하니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상담 전화도 해보고 정말 용기 내서 직접 찾아갔어요. 흥신소 사무실에서 남편 뒷조사 부탁드려요 하고 말할 때 정말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조사 기간이 2주였어요. 그 2주 동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여보, 오늘 회식 있어 하면 정말 회식일까? 아니면 미영이랑 만나는 걸까? 이런 생각만 들고 미영이가 언니, 오늘 못 갈 것 같아. 회사 일 있어서 하고 연락 오면 진짜 회사 일일까? 의심하고 모든 말이, 모든 행동이 거짓말로 들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인가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드디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 나왔으니 사무실로 오세요 하고요. 사무실에 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길. 제가 의심병 환자이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조사원이 봉투를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의뢰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였어요. 사진이 있었어요. 호텔 앞에서 같이 들어가는 사진. 손잡고 걸어가는 사진. 심지어 키스하는 사진까지. 지난 3개월 동안 총 7번. 같은 호텔에 함께 들어간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서 정말 연인처럼 식사하는 사진들도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전 눈물을 닦으며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번엔 변명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더 변명할 거 있어? 하고 사진을 쫙 내놨더니 남편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여보, 나는 정말 하면서 말을 못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인정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위로해 준 거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요. 저는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미영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사진 보내주면서 이제 뭐라고 할 거야? 했더니 한참 있다가 언니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더 이상 의심할 것도 확인할 것도 없어요. 남편은 이혼하지 말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고 있어요. 미영이는 연락도 안 받고요. 민준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왜 울어? 하면서 제 볼에 뽀뽀해주고 나는 며칠 쉬기로 하고 아들과 친정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둘이 함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상상에 집으로 가니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낯선 그림자와 함께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었다. 그 곁에는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서 있었다. 순간 귀가 멍해지고 발끝부터 차가운 피가 치솟았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자 심장은 무섭게 요동쳤다. 주방의 칼이 내 손에 쥐어진 건 기억조차 흐릿했다. 단 한순간 숨을 들이마시듯 칼날은 그녀의 몸을 향했고 날카로운 비명과 붉은 선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친구가 쓰러지는 소리, 남편이 뒤늦게 외치는 울부짖음,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손에 묻은 피를 바라보다가 비로소 내가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내 안의 심장은 폭풍처럼 부서지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어 내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속삭임은 곧 나를 감옥으로 이끌 운명의 선언 같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은 너에게 제일 미안해. 내가 나이 들어 내가 살던 나이쯤 되면, 그때쯤이면 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날 거야. 하지만 그때 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살인자의 어머니로, 아니면 사랑에 미쳐 모든 걸 잃어버린 불쌍한 여인으로 내가 자라서 나를 만나러 올까? 아니면 끝내 얼굴조차 외면할까? 그게 두렵구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